사람들은 우리가 앙상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이지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소음이 화음이 되기까지 수천 번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피와 땀이 녹아든 음악을 연주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눈짓과 표정으로 서로 소통하고 함께 연주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드림 위드 앙상블입니다. 네,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공감 토크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네, 오늘은 국내 최초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클라리넷 앙상블인 사회적 협동조합 드림 위드 앙상블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 위드 앙상블 버스만큼 김한희입니다. 김우진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 위드 앙상블이 미국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저는 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해외에 있는 중고 지하철을 추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위드 앙상블 임성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 위드 클라리넷 앙상블 단원 연주자 조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위드 앙상블의 전윤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 위드 앙상블 민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와 클라리넷을 하는 은성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현준 단원 그 꿈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드림 위드 앙상블 하면서. 제 꿈은 없지만 목표는 있습니다. 콩쿠르에 우승해서 연주자분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이다 앙상블 지도자 고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오늘 제일 예쁜 분들만 오신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오신 거 맞죠? 네. 저는 전문적으로 강연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조금은 특별한 친구들을 10여 년간 가리켜서 앙상블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발달 장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좀 쉽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그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와 마라톤 혹시 많이 보셨죠? 네,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여기에 나온 주인공들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의 주인공 용구는 자신이 유괴강간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재판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얘기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들처럼 사회생활에 이렇게 통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장애입니다. 세상에 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우리 장애 아이들을. 제가 우리 단원들 한 2~3명을 이렇게 마트만 데리고 가도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시선과 차가운 눈빛으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싸울 뻔한 적도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안 좋게 쳐다보는지 제가 그런 것들을 같이만 다녀도 이렇게 많이 느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런 세상에 나가서 그런 시선을 느낄 때 그걸 모를까요? 더 잘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말을 이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무시와 그런 차가운 시선들을 계속 느끼면서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그런 상처와 아픔이 계속 쌓입니다. 그런 아픔들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자폐적인 성향이 나와서 폭발을 하게 돼요. 그게 분노 폭발이 될 수도 있고 자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노 폭발을 하면은 결국에는 누가 다 그거를 떠안나요? 결국에는 가족들이 그 상처를 다 떠안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장애아이를 키우시는 그 부모님들의 그 정말 그 힘듦과 그 난처함이 제가 그렇게 10여 년간을 함께 생활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그 외부 시선은 고사하고 그 가족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그런 상처. 제가 그 한 어머니의 그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요. 장애아의 다른 형제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형이 나 형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느낄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참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겁이 나는 마음에 어머님들은 장애 판정을 들으면은 그냥 삶이 무너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자녀에게 올인을 합니다. 제가 본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은 그랬어요. 그 장애 아이들에게 온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몰입을 하고 올인을 하지만 고쳐보려고. 근데 호전이 잘 되지 않고 계속 그 모습이 계속 있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낙심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계속 힘들고 낙심하다가 결국에는 삶을 포기하는 그런 제가 뉴스와 기사도 종종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참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없고 자신의 그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아가기 어려운 고립되어서만 살아가는
그런 심각한 장애가 발달장애입니다. 저는 사실 발달장애에 대해서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그냥 음대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하는 선생님이었었는데요.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고요. 학생이었는데 저희 학교 선배 부탁으로 서울에 있는 한 발달장애 관악단에 객원단원으로 좀 나가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아서 제가 2번 연습에 1번 연주를 하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객원단원이죠. 네, 정식 단원이 아니라 도와주러 갔었는데 그 연습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장면이 아주 저한테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처음 들어갔는데 이런 딱 강당이었습니다. 딱 이렇게 생겼어요. 막 이상한 이런 손짓을 하면서 원을 그리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계속 웃으면서. 그리고 어떤 아이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스프링 튀기듯이 반복하고 또 어떤 한 여자애는 울다가 갑자기 웃다가를 막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친구들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런 광경을 처음 보니까 좀 솔직히 조금 미친 애들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 얘네들은 뭐 좀 무섭다. 와서 막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든 것이 아니 이렇게 장애가 심하고 산만한 친구들이 아니 어떻게 그 일반인들도 합주하기 어려운데 악기로 그것도 클래식 악기로 과연 이게 합주가 가능한 걸까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합주를 하려면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앉지를 않아요. 한 명이 앉으면 또 금방 한 명이 또 엄마 찾아 돌아다니고. 그래서 어머님들께 같이 동석을 요청해서 같이 앉고 나서 이제 합주를 시작했는데 과연 합주가 되었을까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합주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악기 안에 그냥 공기만 불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아무 음이나 막 부는 겁니다. 그건 악기 소리가 아니에요. 간단한 마법의 성을 곡을 연주하는데도 전혀 합주는 이루어지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돈을 받고 온 객원 선생님들이 다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몇 번의 연습을 하고 이제 이 친구들의 정규 연주의 날이 됐는데 제가 대기실에서 이제 악기를 들고 멍하니 이렇게 서 있었어요. 당시 클라리넷 파트 친구들이 3명이었었는데 그중 가장 키도 한 187 돼요. 키가. 그리고 덩치도 큰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냥 막 좀 성난 얼굴로 막 뛰어오더니 제가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악기 들고 이렇게. 갑자기 저의 뺨을 한 대 확 후리치는 거예요. 이거 실제였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그 어머니가 저한테 급히 뛰어오셔서 아니 우리 아이가 이런 조명도 너무 심하고 이런 환경을 겪어보질 않았대요. 사람들 이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이 표출돼서 원래 폭력성이 좀 있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막 죄송하다고 저는 거기에 연주하러 돈 받으러 갔다가 지금 뺨 맞고 거기서 나는 누구지? 막 별 생각이 다 들고 창피하고 너무 화가 났는데 그 어머니가 저의 뭐 조카뻘 같은 저한테 거의 뭐 무릎을 꿇다시피 하시면서 막 죄송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는 났지만 너무 그게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연주를 이제 마쳤는데 그 친구가 정규 연주회 때 막 이제 무대가 여기잖아요. 그럼 이 밑으로 막 뛰어내려가요. 그럼 막 다시 올라오고 막. 하여튼 저는 그런 연주에서 기이한 그런 또 기행도 봤는데 불다가 갑자기 확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밑에 있던 사람들 막 다 놀래고 막. 근데도 그때는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뭔가를 악기를 그래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평범하게 또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지도했던 그 선배가 자기는 이제 뮤지컬계로 가야 되니까 저한테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와서 그냥 저기 알바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도 이제 뭐 이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라서 이제 유학 자금을 좀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이제 그럼 뭐 왔다 갔다 그냥 하겠다 그래 고맙다 하고 이제 또 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 저의 뺨을 때렸던 그 친구가 또 어디서 그 헤드락 거는 거 있잖아요. 그 레슬링을 엄청 봤나 봐요. 갑자기 그냥 저의 그 목을 막 이렇게 헤드락 아시죠? 이게 잡아채는 거. 그거를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의 악기가 이제 몇 번 망가지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친구들과 그냥 아무 이 친구들한테 관심도 없고 이 친구들이 뭐 악기를 할 사람들도 아니고 이거를 해서 그냥 정서적으로 안정 그냥 시키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악기 이제 하나 그냥 시켜 보시는 건데 어떤 생각도 없었어요.
친구들이 악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아주 그냥 작은 소곡 이런 뭐 떴다 뱅기 뭐 학교 전에 땡땡 이런 거 불어도 무슨 소리를 내서 막 불든 부모님들은 좋아하세요. 어유 잘한다. 어유 악기 소리가 나네. 그래서 그냥 좋아하세요. 저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가는 그냥 그런 선임이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랑 같이 소리가 섞이는 것도 싫어서요. 끝나기 전에 악기를 쌓아놓고 땡 하면은 그렇게 집에 가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렇게 한 2년의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발견을 하고 인간적으로 제가 감동을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저를 항상 정말 똑같이 일관된 태도로 저를 대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반기든 반기지 않던 인사를 하든 안 하든 이상하게 저를 좋아하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안으려고도 그러고 항상 똑같이 인사하고 10년 전에 지금 인사했던 친구가요. 제가 인사 안 하고 어디 갈 것 같아서는 계속 쫓아다녀요. 네, 지금 우리 저기 정종현 단원이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항상 똑같은 태도로 저를 이렇게 대해주는 이 천사 같은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대충 가리키고 그리고 너희들은 악기를 해서 뭐 할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깔았던 제 자신이 약간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제가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정말 내가 작은 그런 재능이지만 이 친구들한테 안 된다고 선 그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한번 연습을 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대충의 연습과 그냥 소리만 내도 잘한다 했던 이런 것들을 제가 안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기초 연습의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악기 소리를 계속 똑같이 잘 내기 위해서 막 내는 게 문제거든요. 소리를. 그래서 똑같이 내기 위해서 주법을 고정시키고 바람을 계속 부는 그런 지루한 연습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을 얘기하면 체력 훈련이 참 힘들고 지겹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그거를 엄청 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체력으로 해서 4강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 연습을 도입을 시켜서 그 기본 연습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매일 그냥 재밌는 곡 하고 잘한다 하다가 그런 계속 도 닦듯이 이런 소리를 계속 시키니까 우리 친구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헷갈하게 돌아버려서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대한 또 강박이 있어서 그 시간이 되면 악기를 딱 사고 그냥 확 나가버리는 친구도 있고 엄마 찾아서 그냥 나가버리고 저한테 이제 분노 폭발이 일어나서 보면대를 던지고 뭐 제가 한 번은 또 저기 얼굴 한 대 맞은 적도 있습니다. 얼굴에 입술에 피도 터지고 그런데 저는 이 수준에서 머물게 되면은 절대 앙상블이든 악기를 하든 그 시간 동안 같은 시간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제가 배운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애가 있으면은 진짜로 하게 돼서 무대에 올라가면 그게 음악가가 되는 거지 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그렇게 대충 악기를 해야 되나 그런 정신과 그런 생각으로 우리 단원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단원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실력이 쌓일수록요. 그리고 기본의 그 과정을 넘어서고 파트 연습 2명, 3명에서 했던 그 연습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앙상블로 그렇게 영역을 확대하면서 앙상블에서 느낄 수 있는 서로 간의 그 교감을 느끼게 되고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옆에 애가 뭐 불든지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떨리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냥 자기 것만 부는 거예요. 그냥 악보 불고. 근데 점점 실력이 늘수록 그리고 무대 위에서 큰 박수를 받을수록 우리 단원들이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진정으로 하니까 진정한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곡을 우리 단원들이 정말 1000번 이상씩 연습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저한테 만류를 많이 했어요. 그 주변에 이제 그 오케스트라였기 때문에 다른 파트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아니 어차피 그 안 되는 친구들을 데리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기대감을 주고 그 맨땅에 헤딩을 하냐. 어차피 얘네들이 그렇게 매진을 해서 악기 연습을 해도 그게 뭐 나중에 뭘 할 거냐. 뭐 직업으로 삼을 것도 아니고 그거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안 되는 거 그
계속 맨땅에 헤칭하지 말고 너가 하던 길 가라. 이상하게 그 저기 시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더 응원을 안 해주고.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다 저기 듣지 않고 정말 우리 어머님들도 대단하세요 참. 제가 또 누린 그 기쁨이 하나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 원래 그 1시간도 연습하기 힘들거든요. 처음엔요. 그런데 뭐 지하에 가서 연습 장소가 없어서 지하에 가서 연습을 하고 창문도 없는데 그런 데 가서 연습하고 뭐 저기 추운 데 가서 이렇게 파카 입고 카파가 아니라 그 입고 그렇게 연습을 제가 좀 열심히 그때 해서 5시간, 6시간을 그냥 막 이렇게 쉬는 시간도 없이 하고 그랬어요. 정말로요. 네, 다 일어서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머님들이 밖에서 다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 행복한 모습을 봤어요. 돗자리 펴놓고 그냥 밖에서 공원에서 앉아 계셔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저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 없고요. 정말 더 응원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들이 무대 위에서 점점 뛰어난 연주를 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는 연주를 하게 되면서 관객분들께서 정말 진정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저희가 한 10여 년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 결과도 그에 따른 결과도 나왔어요. 우리 단원들이 7명 중에 5명이나 음악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단원들이 음악대학을 이렇게 진학하고 졸업할 거라고는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음악대학에 참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네, 저도 클라리넷으로 음악대학을 진학해서 졸업했지만 몇십 명씩 와도 2명밖에 안 뽑아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연습을 통해서 그 과정을 다 이수를 하고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또 기쁨을 그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저희가 예전에 안정된 그런 환경의 단체에 있었는데요. 그곳은 저희가 이제 직업화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악기 연주를 이렇게 오래 했고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정말 직업이 되면 얼마나 그게 좋을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음악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앙상블 연주가 이렇게 가능하게 되면서 그냥 취미의 수준으로 있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걸 직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렇게 무모한 도전,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죠. 그래서 저희 예전 단체에서 있던 우리 어머님들의 굳건한 마음을 확인을 해서 같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독립을 작년 3월에 했어요. 불과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1년 동안 저희 그 드림이다 앙상블에 너무 많은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10여 년간을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요. 작은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인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단원들이 악기를 통해서 월급을 받고 4대 보험이 되는 그런 직업인이 될 거라고는 어떤 누구도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력과 정말 진정 온 힘을 다한 연습을 그게 이제 포인트였어요. 창의 위에 두지 말고 진정으로 연습해서 진짜의 박수를 받고 그러면은 음악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포인트로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인증을 해주셔서 저희 단원들은 지금 4대 보험이 가입된 정식 출근을 하는 직장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게 최초의 사례입니다. 발달장애 앙상블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예요. 그렇게 지내오다가 저희가 또 엄마와 클라리넷이라는 그 공영 방송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전국 방송으로 또 이렇게 소개가 돼서 저희들의 그 연주를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문 예술 법인으로 또 나라에서 지정을 해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된 이런 그 단체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저는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우리 단원들과 어머님들 보면서 제가 정말 진정으로 노력하고 모든 정말 힘을 다 이렇게 쏟으면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을수록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정말 삶이 변화되었어요. 어머님들께서는 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이런 표정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왜 이렇게 어두우실까? 어두울 수밖에 없었죠. 저 예전에는 우리 친구들의 삶에 제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했지 어머님들이 힘드실 거다. 뭐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세상에 다니면서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우리 단원들의 삶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알게 돼서 예전에는 무조건 강하게만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되었어요. 참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으면서 우리 단원들의 미래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단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이 음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고 싶어요. 정말 음악이라는 통로로 우리 단원들이 사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고립돼서 집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또 지하철을 좋아해서 지하철 여행을 계속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친구도 많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음악을 통해서 또 클라리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과 연결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며 무대 위에서 밝은 표정들을 보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행복감을 제가 보면서 저도 너무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하게 또 제가 내일 또 결혼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결혼 제가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도 저는 다 우리 단원들과 어머님들 진짜 진심으로 늘 말씀드려요.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친구들 만나서 특별한 또 음악을 예전에 몰랐는데 그런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 자기 색깔이 강하고 아주 특별한 앙상블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앙상블의 참 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마술 같습니다. 개개인의 실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소리들을 모아놓으면 너무나도 훌륭한 음악이 되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수많은 연습뿐만이 아니라 함께 그 시간을 나누면서 같이 있었던 그런 또 시간들과 마음들이 이렇게 공유가 되면서 아주 강한 그런 색깔들을 뿜어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과 이렇게 소통할 수 없는 이런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이 지금은 무대 위에서 너무 밝게 빛나는 거 보셨죠? 네, 지금은 정말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단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또 이 악기를 통해서 앙상블을 통해서 어떻게 또 세계적으로 나아갈지 참 저는 기대가 되고 많이 궁금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작은 이런 도움과 이런 관심과 손길로만도 우리 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드림이다 앙상블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또 세상의 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 더 따뜻한 관심과 좀 따뜻한 눈빛, 참 눈빛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 행복하고 또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드림이다 앙상블의 많은 응원과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예, 오늘 강연과 공연을 해주신 드림이다 앙상블 고대인 선생님과 단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연 너무 재밌으셨죠? 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소감 감사합니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너무 호응 많이 잘해주셔서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곡 연습하려면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무대에 올리려면? 그 마지막 직전에 연주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요. 저희가 그 곡만 정말 꼬박 1년을 연습했습니다. 그 곡 하나만 정말 하기 위해서 그걸 1년 동안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렸어요. 그거 다 외워서. 네. 지금 사실 악보대가 앞에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다 외워서 하는 겁니다. 네. 그 곡만 1년 동안 연습했어요. 대부분 그러면은 그 정도 해야지 이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좋아졌고 이제 테크닉적으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 곡당 한 6개월은 걸려요. 그래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대단.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인가를 지난해 받으셨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단원들은 다 협동조합원 직원들인 거죠? 네, 협동조합 지금 조합 직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을 받는 요즘 4대 보험 안 되시는 분들 예, 많죠. 지금 워낙 네, 힘듭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실업률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 단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4대 보험을 받는 직장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계속 그 4대 보험이랑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가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이 좀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저희가 성남에서 그 지원을 했어요. 창업공모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서 그 인큐베이터 과정을 통해서 중앙부처인 문화관광체육관광부에 이제 인가 신청을 했는데 실사를 나오셨어요. 네. 직원분들이 세 분이 나오셨는데 저희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단원들도 이제 모습을 네네. 보시면서 직원분들이 우시면서 가셨어요. 감동받아서. 네, 정말 진정한 노력을 했구나 이 단체는. 정말 그냥 허투루 그 기존에 있던 단체에서 이렇게 독립해서 나온 거 아니구나. 그거를 정말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시는 걸 보고 우시면서 가셨는데 저희가 2주 만에 인가가 됐어요. 이렇게 2주 네. 만에 나기가 쉽진 않은데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중앙부처에서. 예. 2주 만에 인가가 딱 나서 그날 어머님들께서 다 부여잡고 우셨습니다. 네, 인증 그거 딱 그게 왔더라고요. 이쯤에서 문서가. 박수 한번 주셔야 박수 되는 거 한번.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예. 저는 고생한 거 없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고생하셨어요. 어머님들이. 네. 뒤에 아까 서 계셨었는데 어머니 한번 다 가셨나? 저기 다 계세요. 숨어 계십니다. 또 아이고.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분들이 오셨어요. 바른쌤. 네. 어디서 오셨죠? 네, 발달 장애인 부모회에서 오셔가지고요. 이제 이쪽에 관심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아마 질문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좀 받아봤는데요. 어떤 질문이 있었죠? 지금 아무튼 그 남의 얘기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부모들 드림 위드 앙상블 단원들 부모님들은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오셨는지 처음에 여기 올 때 여기를 올 때요? 아니요 처음 만들 때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예전에 그냥 그 서울에 있는 한 오케스트라에 그냥 그 정서적인 안정 제가 봤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악기를 하나 시켜볼까 이렇게 해서 오셨다가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단원들이 진짜로 노력을 하면서 무대 위에서 진짜로 해내는 내 아이를 보면서 이 친구들이 진짜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미래가 되게 기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앙상블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우리 앙상블은 앞으로 더 힘든 분들께 그리고 이제 늘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늘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음악이라는 것을 또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어려웠지만 음악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정말 무대 위에서 빛나게 된 거잖아요. 더 많은 분들께 저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더 힘든 분들 또 문화 소외 지역 정말 우리의 음악들을 원하시는 곳에 저희가 다 달려가서 그 희망을 전달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음악을 연주 그냥 하는 순간에 정말로 노력했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로 했기 때문에 진짜의 음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심이 전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저희 음악을 들려드리는 게 저희 목표고 그리고 저희는
제 생각에는 우리 앙상블이 세계적인 앙상블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 꿈이 아니라 저는 그게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의 박수 너무 기대됩니다. 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센터와 복지TV가 준비한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머님들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네, 우리나라 최초 맞죠? 국내 최초 발달 장애인 클라리넷 앙상블 드림위드 앙상블과 함께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 네, 음악으로 소통하고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더 큰 모습을 보여줄 드림위드 앙상블 그리고 고대인 선생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장애인 공감 토크 행복한 마음.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